이번에는 현달 장윤선 아. 기자님의 현장 막정막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로 가져오셨습니까? 예, 댓글팀입니다. 댓글팀 무서운데요. 보니까 댓글팀. 또 이거 참 사람 미쳐나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취재한 게 엊그제 같은데 다시 또 나왔어요. 댓글팀이. 어제 제가 이거 취재를 쭉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다 맥락은 아시니까 압축적으로 설명하면 네. 사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실제로 명품백과 관련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 그런데 마치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댓글팀을 만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데 네. 절대 오해하지 마시라. 그런 거 아니다. 나는 네.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게 누가 엉뚱한 물어봤냐고. 그러니까 안 물어봤는데 자기가 얘기를 한 거예요. 댓글팀. 그런 다음에 그냥 유야무야 되나 했더니 장해찬이 손 딱 들고 나서가지고 내가 그 일원이었다. 댓글팀이 아니라 여론조성팀이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또 네 가지를 또 던졌어요. 사실 내가 이러저 네. 네 가지를 던져가지고 심지어 이준석 대표가 또 편의점 나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던킨 도너츠 사진. 저거 네. 아무래도 아니 법무부가 과천에 있는데 과천에서 국회 가는 길에 서울역 들러서 커피하고 던킨 도너츠 산다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의혹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니라는 이준석의 의혹 제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좀 맞대응 좀 맞대응 해달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개된 네 가지 이슈를 볼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운영한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가질 법하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만 했나? 김건희 여사는 정말 없었나? 이런 의심이 가능한 것이고, 특히나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인 현직 시절에 이런 일을 했다면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법률적 위반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채널A 유튜브 채널에 네. 출연해가지고 전혀 자기하고 관계된 일도 아니고 자발적인 지지자들의 일이다. 예. 장해찬 씨에 대해서 고소하겠다라는 입장도 고소 의사도 명백히 밝혔어요. 고소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렇군요. 이걸 가지고 받아서 확대 재생산하는 원희룡 후보 이런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튼 이 댓글팀이 일파만파 가고 있는 가운데 네. 양문석 의원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예, 양문석 의원이 등장을 해서 한동훈 후보의 여론 조작 의심 네이버 계정 24개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6만 개 댓글 분석을 해봤더니 한 계정당 한 2,500여 건, 하루 평균 4-5건의 댓글을 달더라. 그중에서 제2500 땡땡땡땡 계정을 가지신 분은 2022년 5월, 이때가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 취임 후인데 네. 무려 18,000개의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502개의 댓글을 봤더니 오탈자, 기호, 띄어쓰기 100% 동일하더라. 이거 너무 수상하다. 인간 드루킹이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양문석 의원실에서 이것을 실제로 6만 개 댓글을 분석한 보좌관이랑 통화를 했어요.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작 용으로 만든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래서 뭘 근거로 이거를 한동훈 위원장 여론조작에 의심이 되는 그런 계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 했더니 한동훈 후보의 기사 그다음에 뭐 그밖에 다른 기사 이런 걸 볼 때 대체로 초반에는 적극적으로 민주당을 공박하는 그런 댓글이 많이 있고 그 내용이 굉장히 근데 뭐 다 읽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저도 살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똑같은 것도 있고 앞글 조금 바꾸고 영어 조금 바꾸고 조사 좀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게 반복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여하튼 그 기사에 단 댓글들이 처음에는 민주당을 공박하거나 이런 건데 최근에는 이 경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최근에도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최근에는 타겟이 여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홍준표 시장,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갈등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정적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한동훈 위원장 뭐 힘내세요, 화이팅 응원합니다, 뭐 이런 차원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타겟을 분명히 하고
무엇을 비방을 하려는 목적이 분명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요 무렵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이번에 뭘 분석을 했냐면 또 이분은 유튜브를 분석을 했어요. 유튜브를 분석했다. 네. 그랬더니 법무부에 있는 국민기자단이 있어요. 이거 옛날에 2019년도부터 만들어서 추미애 장관 시절에도 있었던 건데 이 국민기자단에 배속된 어떤 유튜브 채널이 실제로 어떤 법무부를 홍보하는 국민 기자라고 하기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활동 혹은 한동훈 위원장을 뭐 과잉해서 칭찬하는 뭐 이런 류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동훈 장관님 뭐 이런 방식으로 뭐 하는 내용들이 많이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것을 또 다 파헤친 보좌관이랑 또 취재를 했습니다. 아, 또 통화했어요? 네, 또 통화를 예, 했어요. 예. 예, 어제 취재 많이 했습니다. 경향신 오려고. 네. 취재를 했더니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최근에 야당 비방용이 심각해졌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비방용으로 나타난다. 옮겨가고 예.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포인트를 보고 있냐면 몇몇 분이 있는데 그중에 조선제일검 TV라는 걸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조회수가 통상 4만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네. 그냥 뭐 굉장히 높은 네. 조회수를 갖고 있고 초반에는 김의겸 의원에 대한 비방이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네. 뭐 그런 거였고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여기도 활동비 지급 문제가 핵심 포인트로 지금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답니다. 과거에는 블로거들을 관리를 했었대요. 국민기자 형태로. 그러니까 네. 블로그에 뭘 올리면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유튜브는 그걸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지 돈이 어디서 나서 어떻게 비용 없이 이런 활동을 했을까?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좀 추적을 하고 있다고 물론 하고 뭐 선의로 자발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뭐 다를 수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 확인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차원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법무부 홍보는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 개인, 한동훈 장관 개인을 위해서 뭐 이런 방식으로 쓰였다면 그리고 정치인, 야당 정치인 비방은 옮기기 어려운 수준의 아주 저열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속하고 저열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관공서가 어떤 그 법무부의 활동을 홍보하는 것 수준을 넘었다 이렇게 네. 보는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활동비 지급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추적하고 있다. 여기까지 취재를 야, 했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그렇고 또 여기서 장해찬이 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 또 여기서 왜 나와? 근데 일단은 이렇게 되면 한동훈 사법 리스크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맞아요. 가담했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 장해찬 전 최고가. 이거 거의 공무원도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상당한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거 무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기어이 한동훈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끌어내리겠다는 어떤 더 큰 의지가 지금 작동하는 것인가? 아니면 장해찬의 돌출 행동인가? 저는 전자라고 봐요. 이거는 기획된. 누군가가 한동훈은 설령 다 주고 파국이 공멸이 되는 안이 있더라도 한동훈은 안 돼. 여기까지 뭔가 딱 레드라인이 거진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엔 용산의 뜻이 이제는 생각 이상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지라시가 돌았나 보죠. 사설 정보지가 저는 못 봤는데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게 돌았다면서요. 네. 그게 뭐 저 내용을 안 봐 정확히 갑신정변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갔어요. 갑신정변. 그게 뭐냐면은 김옥균 등 개화파가 갑신정변 때 3일 천하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오래 못 간다는 그런 얘기들, 그런 프로젝트를 말 그대로 기획을 친윤계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했고, 심지어 이게 이제 파장이 있다 보니까 친윤계인 이철규 의원이 이거 경찰에 고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과 다르다고. 네, 누가 했는지 나는 안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느 의원실인지 안다. 아니 또 무슨 녹취록이 터질지 누가 뭘 터뜨린지 네. 아니 전당대회 아직 많이 남았어 지금. 근데 저는 핵심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소위 이제 보수지들이 최근에 사설이나 칼럼이나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뭐 장차관
뭐 정치인은 물론이고 장차관, 뭐 문화예술인, 뭐 연예인, 유튜버까지 그 연락을 해가지고 이른바 여론 청취 같은 거를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뭐 이런 이제 워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또 일부에는 장차관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인사 문제도 얘기했다라는 설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정치 전면에 등장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여권 안에서 그 댓글팀을 중심으로 분열이 더 파열음이 예, 강화된. 촉진이 네. 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전당대회가 끝난다 하더라도 친윤 쪽에 혹은 또 대통령실이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쭉 흘러가도록 두고 보지만은 않겠다라는 소문들도 역시 돌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될지 3일 전화로 끝날지 뭐 올가을을 넘기기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뭐 나오고 있긴 하던데, 그렇게 될지 어떨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누가 죽는지 두고 보자라는 게 한동훈 캠프의 워딩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좀 지켜보자면 여권은 그야말로 어제 의자도 등장하고 막 네. 거의 때려부시는 분위기로 가고 아니, 그러니까요. 있고. 이제 몸싸움까지 벌어져서. 네, 그러니까 그동안 없던 막 런닝 셔츠 입은 아저씨들이 땅바닥에 굴러가면서 막 난장판이 되는 이런 지경까지 돼 있는데 이런 극단적인 정치 상황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의 경우에 따라서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파국으로 가겠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서로 자중질환하면서 공멸의 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정말로 의자나 이런 물리적 충돌이 전당대회 과정에 등장한 거는 정말 오랜만에 뉴스로 본 것 같아요. 참네. 그러니까 배바지 뭐 네. 그 언제예요? 그게 진짜 옛날인데 민주당 전당대회 때 보고 처음 보거든. 아니 그러니까 이거 런종섭 시즌 2라니까 런종섭 대파 그때고 행태가 이제 전당대회 때 또 다 반복되는다는 어떤 거의 자해적 수준이니까 이게 뭐 폭파 대회지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분당 대회라고 하잖아요. 네. 예, 분당인지 뭐 아니면 폭파인지 몰라도. 근데 보수 쪽의 그 패널들 얘기를 네. 좀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동훈 대 나경원 구도였잖아요. 그러다가 나경원 후보로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한동훈 누구지? 원희룡 후보가 확 갔죠. 등판을 한 네. 거잖아요. 근데 원희룡 후보는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불쾌하냐면 날더러 나가라고 했으면 확실히 나를 밀어줘야지. 만들어야지. 그리고 아무개도 누구 보내줘야지. 나가라고 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 아니냐. 문자 하나 띡 공개하고 그다음 알아서 싸워라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지금 셋이 합쳐도 한동훈 후보 하나 못 이기는 구도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밖에 그러니까 나온 지지율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불안감이 있고 불쾌감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히든 카드가 뭐냐. 뭐 원희룡 캠프에서는 또 몇 가지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예, 그걸 언제 공개할지 오늘 저녁에 아마 TV 토론 또 있을 텐데 그 TV 토론이 또 어떤 공세의 장이 될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난장판이 여기서 멈춤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설령 한동훈 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준석 대표 때 룰을 바꿔가지고 최고위원 4명이 결심하면 당대표 뒤집어 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드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용산에서 결심해서 한동훈 위원장 말고 다른 사람을 또 하려고 하는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참 아니 근데 마지막 하나. 아수라장이다.